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더스에서 SD-WAN 팀 리더를 맡고 있는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에서 SD-WAN TSL을 맡고 있는 이충남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SD-WAN이라는 부분을 거의 대부분 소개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SD-WAN 플러스 사시라는 이제 서비스가 점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네. SD-WAN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뭐 사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스코가 이 사시에 대해서 어떤 아키텍처 또는 어떤 특별한 거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시스코의 이충남 부장님하고 같이 함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부장님이 먼저 아젠다를 네. 한번 쫙 훑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뒤쪽에 네. SD-WAN하고 이런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먼저 저희 경험이 많으신데 구더스에서 저희 시스코 SD-WAN 비즈니스를 가장 많이 하셨는데요. 이 SD-WAN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고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SD-WAN을 도입하시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 시스코에서 제공해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SD-WAN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SD-WAN을 많이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미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공부들은 이제 많이 하시고 이제 관심도도 되게 많으셔서 실질적으로 SD-WAN의 간단한 기능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SD-WAN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 이제 사시 서비스들, 시스코만의 강점인 사시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는 강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D-WAN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브랜치하고 데이터 센터 간에 이제 웬으로 통신을 하던 부분이 점점 뭐 이제 그 통신 환경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환경들이 점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뭐 이제 뭐 다른 클라우드 뭐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각광받게 되고 이런 서비스들도 상당히 많이 요즘에 출시를 하게 되고 고객분들도 심지어 이제 뭐 오피스 365라든가 이런 사스 서비스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브랜치하고 데이터 센터 통신하고 있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뭐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사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SD-WAN에서 한 번에 다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SD-WAN의 뭐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MPLS 전용선 뿐만 아니라 뭐 VPN 외선 아니면 기존의 VPN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외선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LTE 외선까지도 SD-WAN에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비쌌던 전용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인터넷 그리고 이제 진짜 오지나 이제 인터넷 회선들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LTE 회선을 통해서 SD-WAN이 여러 가지 이제 다 회선들을 수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회선 대역폭도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 트래픽들이 어느 진짜 민감한 트래픽인지 아니면 영상 트래픽인지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장애 원인도 파악을 하게 되고 회선에 대한 효율성도 같이 증가를 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 시스코 SD-WA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사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충남 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지 부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SD-WAN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문제들이 클라우드로 가는 이러한 트래픽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셨습니다. 물론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지나서 갈 수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지점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DI라는 기술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DI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SD-WAN 죄송합니다. 센터에 있는 보안 장비에서 다 처리하던 부분들을 지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점에 있는 장비가 좀 더 대형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장비들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의 어떻게 보면 허들이 될 수 있는 이제 많은 그런 부분을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주요 관심사가 계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사스
서비스, 오피스 365나 뭐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이런 사스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DI를 가느냐, 또는 아니면 그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방식을 통해서 많은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기업에서 그 사용하시는 이제 ID라고 하시죠. 이런 보안적인 부분들을 클라우드와 일관되게 정책을 유지하시는 게 관리자 입장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네. 느끼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클라우드로 가는 트래픽들을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세시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큰 그 중요한 관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트너는 이런 부분을 정의를 했어요. 이제 그 네트워크와 기존에 고객이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보안 서비스를 어떻게 융합할 수 있냐 이런 화두를 던졌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클라우드에서 보안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그 사스라고 말하는 이 사스를 정의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스는 현재 시장에서는 뭐 마켓시어가 그렇게 크진 않는 부분을 차지하지만은 앞으로 성장 가능하고 가장 비전이 있는 그러한 이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시라는 말을 이제 여러 가트너를 비롯한 다른 이제 리서치 기관들이 뭐 다른 말로 부르고 있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생기게 원인은 그 관리자나 아니면 기업들, 고객들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하면은 이런 보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순화하고 유저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화하고 네. 이제 성능이 진짜 좋은 이런 그 보안에 대한 딜리버리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시작을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가트너나 다른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도 명칭은 다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에 있는 포인트는 이제 엔드 유저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을 아니면은 기업들에서 이제 보안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아니면은 진짜 그 솔루션에 대한 보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진짜 단순화하느냐의 그런 그 포인트가 아마 이제 이 가트너나 다른 리서치 기관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결국은 사스가 가는 목적지는 하나의 클라우드로 네, 모든 맞습니다. 부분을 다 통합을 하는 네. 것을 목표를 하고 있어요. 이 사스를 준비하면서 저희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런 아키텍처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시스코의 C자를 더불어서 3C 플러스 C라는 시스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저희가 첫 번째 C를 얘기하면은 먼저 커넥티비티예요. 이 부분은 사용자와 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또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자 중심적에서 제어할 수 있냐 이 부분들이 저희 시스코가 중요로 하는 메시지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나 아니면 이 네트워크 보안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저희가 중요로 하는 저희 시스코에 생각하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저희 시스코의 C자를 합쳐서 이제 3C 플러스 시스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스코에서는 뭐 이런 사시 서비스의 핵심 영역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쵸. 이런 거를 한 번에 딜리버리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3C를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쪽이에요. 네트워크 저희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시스코의 네트워크 솔루션, 시스코 SDN뿐만 아니라 아니면 SDA, 무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네트워크를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엄브렐라 기존에 시큐리티 보안이 있는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엄브렐라 쪽에 큰 무게를 실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네트워크나 아니면 보안 부분을 잘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보안 관리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아이덴티, 저희가 뭐 아이스나 이런 듀오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저희가 잠깐 이제 그 SDN이나 아니면 세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저희 시스코가 갖고 있는 그러면 무엇이
사시에 대한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뭐 시스코 사시만의 장점들은 워낙에 이제 많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저게 이제 한 장표에 간단하게 그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SD-WAN하고 뭐 아니면은 기존의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진짜 시스코만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강점인 사시 기능을 저희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와 기존의 이제 엄브렐라라고 하죠. 이 클라우드 시큐리티와 그리고 그 엔베디드 시큐리티, 그 SDN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그 보안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만의 강점이에요, 사실은. 이제 시스코 엄브렐라는 이제 사시, 클라우드 사시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바로 이제 클라우드 커넥티비티가 없는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보안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축하다 보면 엔베디드 시큐리티 같은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 이제 국내 IT 기업들은 이제 전용선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용선으로 흘러다니는 트래픽 또는 이제 지점에 대한 보안들을 예전에는 보안 장비들을 다 하나씩 두셨어요, 지점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엔베디드 시큐리티를 이제 저희 시스코 디바이스 아닌 라우터나 SD-WAN 이 위에 보안 장비들을 더 두셨던 거를 저희가 이제 SD-WAN을 구축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엔베디드 시큐리티를 기능을 이용해서 SD-WAN 장비에서 이제 MPLS 전용선 폐쇄망 쪽으로 흘러다니는 트래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엔베디드 시큐리티로 이미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 많으십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 부분이 이제 점점 이제 강점 이제 고객분들도 점점 관심사가 돼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엔베디드 시큐리티 부분은 저희 그 SDN을 관장하는 그 VMNG에서 우리 모든 부분들 보안이나 네트워크 부분들 하나 다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브렐라를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토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토 레지스트레이션, 오토 온보딩, 오토 터널링 이 세 가지의 자동화 기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자동화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SD-WAN 저희가 이제 구축할 때도 이 제로 터치라는 기능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엣지들을 여러 개 구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시스코 엄브렐라를 어떻게 보면 이제 연동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그 사시 서비스들을 받으려면 뭔가 클라우드 보안 장비들하고 이제 터널링을 연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시스코 엄브렐라에 대한 뭐 아이디 정책 이런 것도 다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스코에서 한 번에 다 딜리버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실제로 장비들을 고객분께서 장비를 발주를 내시고 이 장비를 딜리버리 받으신 다음에 실제로 지점에 장비만 설치를 해 놓으시고 인터넷만 연결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 스마트 어카운트에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확인을 해서 이 장비가 자동으로 이제 시스코 클라우드에 이제 그 시스코 엄브렐라, 엄브렐라하고 자동으로 터널이 맺어지고 실제로 이런 거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 없이도 완벽하게 자동화해서 터널링, 그 다음에 온보딩,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 SDN이 타 솔루션과 연동이 되지 않는 부분은 되지 않지만은 사실 이제 저희 SD-WAN과 시스코 엄브렐라를 같이 썼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이제 다중 연결 그리고 웨이티드 로드 밸런싱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두 개의 이제 터널만을 지원했어요. 이 부분이 좀 고객들의 이제 요구가 계속 있으셔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기능이 추가된 부분인데요. 현재는 이제 4개까지의 그 터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SDN에서 그 클라우드 시스코 엄브렐라 클라우드에 이제 접속할 때 이제 룩백 IP로 접속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IP로 보이시게 되는데요. 이때 그 정책 기반의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책 기반의 이러한 이제 트래픽 밸런싱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4개의 이제 터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2개보다는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각 터널별로 그 밴드위스가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별로 저희 이제 시스코 사시에서는 회선에 대한 그 터널에 대한 그 밴드위스별로 웨이트를 따로 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칭 로드 밸런싱, 비대칭 회선들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은
회선 대역폭을 네. 최대한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저희 SJ는 이제 멀티 회선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멀티 회선을 쓰는데 이게 대역폭들이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 대역폭을 분배하느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큰 그 성능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좀 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정책 기반의 연동이에요. 정책 기반의 연동은 이제 그 트래픽별로, 지점별로 어느 지점은 이제 모든 트래픽을 클라우드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되고 또는 어떤 지점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고 일부분만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그 컨트롤러에 통해서 트래픽을 다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보고 저희 POC를 또 진행하고 있는 데를 한번 저희가 잘 보면은 기존에 IP만 가지고 이 사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객분들은 그 이제 IP로 구분할 수 없는, 특히 이제 요즘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SDWN에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게 사스 서비스, 오피스 365, 뭐 네. 기토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내려면 예전에 URL IP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DPI 엔진이잖아요. 그쵸. 가장 네. 중점인데 네. 그 DPI를 이용해서도 이 정책 기반 그렇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DPI를 이용해서 라우팅을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기능들을 저희 이제 시스코 사시에서는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프라 기반의 DNS 시큐리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제가 고객 미팅을 좀 가면서 많은 요구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에요. 왜 필요하냐면 이제 그 해외 지점이 많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마다 DNS 서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 DNS 서버와 고객의 그 사용자 간의 거리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들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렇게 뭐 진행하다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이 엔드 유저들 클라이언트에서는 뭐 다 이제 엄브렐라 DNS를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엄브렐라 DNS는 어디 이제 IP가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엄브렐라 DNS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가 없으니 실질적으로 이제 로컬 DNS에서 서비스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각 기업마다 로컬 DNS를 쓰시거든요. 로컬 DNS에서 이제 DNS 쿼리를 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이제 DNS 보안 시큐리티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다 제공이 된다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시스코 S10뿐만 아니라 스위치 라우터에서도 지원을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DNS 주소에 대한 그 바이패스나 아니면은 엄브렐라를 포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두 저희 그 시큐리티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들마일 최적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엄브렐라와 전 세계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한 32개까지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들마일 최적화가 나오게 된 이유는 기존에는 이제 그 레스트 마일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하셨어요. 맞아요. 사용자와 그죠.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와의 그 포워드 업체와의 이제 그런 커넥티비티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지금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간의 그 품질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시스코 엄브렐라와 그런 이제 사스나 IaaS 서비스 업체와의 그 계약을 통해서 주요 서비스와 이제 피어링이 다 맺어져 있어요. 네, 예전에는 진짜 그 엔드 유저하고 그 서비스 제공해주는 이제 기업들 간에 뭔가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눈으로 보이고 어디로 방향으로 보내주면 가장 빠른 경로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어디에서 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하는지는 엔드 유저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클라우드 보안도 저희가 어딘가에 이제 팝을 놓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팝에서 진짜 이 각각 근접하게 실질적으로 이제 사스 서비스나 IaaS 서비스들이 직접적으로 연동해서 각각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저들이 이 사스 서비스들을 어떻게 빨리 접근하는지 신경을 안 쓰셔도 자동으로 저희가 요거를 최적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 시스코 사시 서비스에서는 딜리버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L7 기반 모니터링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그 시스코의 그 엠바라는 그 엔진이 있어요. 엠바 엔진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엠바이 엔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인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 1,4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해서 그 엣지 장비에서 그 엄브렐라 쪽으로 그 HTTP 핑을 통한 품질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SDN 장비들 간에 이제 그 BFD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품질 체크했던 기능들과 같은 그러한 이제 기능들을 클라우드로 확장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그 SD-WAN에서는 회선하고 회선으로만 그렇죠. 이 품질 체크를 했던 거를 네, 체크했던 거를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SaaS 서비스들 제공해주는 그런 어떠한 뭐 URL 또는 어플리케이션별로 해서 각 터널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 모니터링하고 그렇죠. 최적의 경로를 이 Sa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이제 SD-WAN하고 시스코 SASE 그렇죠. 서비스에서 네, 제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디바이스 간에 이제 그 터널 간에 이제 SLA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로 이 부분을 그렇죠. 확장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시스코 SD-WAN의 강점에 대해서 왜 고객들이 저희 SDN과 클라우드 보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스코 SASE 서비스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트너에서 SASE라는 이 명칭을 했는데요. 그때 한 2019년도인데 그 전부터 시스코에서는 SD-WAN 플러스 그다음에 시스코 엄브렐라라는 이런 보안 기능들, 그다음에 이 보안 기능들을 연동할 수 있는 SD-WAN이라는 그 솔루션들을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준비가 된 환경에서 그 시스코 SD-WAN이 어떻게 보면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먼저 수행이 됐었고 거기 자동화되면서 그러니까 시스코 SD-WAN 플러스 시스코 엄브렐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기능들이 이제 저희 시스코 SASE라는 서비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되고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한 번에 다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SASE 서비스에서 시스코에서는 이미 그 여러 개 이제 보안 제품군들을 이미 인수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뭐 지능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말씀하셨는데 인수도 했지만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탈로스라는 이런 보안 조직이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 보안 제품을 인수도 했지만은 개발도 하면서 이분들은 많은 이제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SASE 솔루션에도 SDAVC나 파이어파워 같은 부분들을 이제 디플로이 할 때 저희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때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클라우드나 아니면 SDN 같은 이제 그 온프레미스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환경에 맞게 어떻게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저희가 디플로이 할 수 있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스코 SASE가 특별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코 SDA, SD-WAN, 그 다음에 SDN까지 모든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에 대한 네트워크를 시스코에서는 이미 다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로 저희가 이미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브렐라 쪽에서 그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제공해드리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마침 가트너가 좋은 말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 SASE 서비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와 그리고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고객들한테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저희 시스코 SASE를 고객의 환경에 맞게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그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고객의 인프라 쪽에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투팩터 인증, 듀오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듀오라는 투팩터 인증을 가진 단말이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그 고객의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때 애니커넥트라는 이제 그 SSL VPN 같은 단말을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말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SDN이나 아니면 ACI, 뭐 DNA 같은 SDN 솔루션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두 다 이제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시스코 사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어딘가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로 만들어진 팝까지 연동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리모트 유저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엔드 유저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뭔가 그 애니커넥트라든가 아니면 또는 그냥 유선으로 통한 그 저희 시스코 SD-WAN 이런 두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에 의해서 구축된 사례를 간단하게 그 한번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리뷰하는 식으로 시간이고요. 사실 저희도 이제 저희 이 듀오라는 사실 내부적으로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게 된다. 이 클라우드라는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모바일 유저나 이런 뭐 재택근무자 이런 부분들이 다 주로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노출이 된다면은 상당히 기업의 보안 입장에서 취약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투팩터 인증을 사용해서 한 번 더 보안을 더 강화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요거는 애니커넥트를 엔드 유저 PC에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 트래픽을 암호화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안 부분도 듀오로 이제 같이 제공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사시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딜리버를 할 수 있는 벤더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게 저희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D-WAN이나 이런 SDA, SDN 이런 이렇게 로컬 네트워크나 이런 웬 환경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저들이 재택근무하시면서 그러면 재택근무하시면서도 이런 서비스들을 직접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SD-WAN 사례도 같이 있죠. 그렇죠. 뭐 굳이 뭐 듀오나 이런 그 애니커넥트 같은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고객들이 분명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지점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굳이 애니커넥트나 이런 SSL VPN을 통하지 않은 그냥 기존에 있는 회선 뭐 지점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그냥 SDN으로 저희가 구축을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가능하다는 SDN만 가지고도 그 사시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사시를 뭐 저희 뭐 시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서드파티 업체의 솔루션을 이용하실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코 SD-WAN을 구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이런 사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연동을 해서 테스트를 할지를 저희도 실제로 POC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SD-WAN을 구축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고객분들이 이 사시 서비스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CQ 엣지를 가지고 이제 그 저희 시스코 그 사시 서비스에 대한 그 부분인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CQ 엣지라는 부분은 그 브랜치 지점에서 이런 그 사시 서비스를 사시라기보다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연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이제 SDN 장비뿐만 아니라 기존 라우터 VPN 가지고도 분명히 쓰실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환경에서는 연동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 CQ 엣지란 말이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이 슬라이드를 그쵸, 앞쪽에다 사실 원래 용어 사시 용어 자체가 이 서비스 엣지예요. 서비스 엣지인데 저희가 CQ 엣지라는 걸 굳이 말을 바꾸면서 장표에 넣었던 이유는 사실 저희가 지금 강점이거든요. 이 인프라까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구축을 하다 보면 기존의 VPN 라우터를 가지고 이런 클라우드 보안을 연동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SDN을 많이 구축을 해놨잖아요. 저희가 직접. 그래서 이 SDN 구축한 고객분들이 이런 클라우드 보안을 연동을 할 때 진짜 강점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자동화된 그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연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연동하다 보면 수동으로 터널을 다 만들어줘야 됐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저희 SD-WAN이나 이제 뭐 CQ 엣지들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터널을 생성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런 터널링도 생성을 자동으로 해주고 어디 클라우드 팝이 가까운지를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이거를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다 연동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지능적으로 그 구현이 되고 실제로 저희 구축할 때도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본 바로는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의 그런 거 하나하나 연동할 때 막 IP 기반으로 라우팅을 넘기고
이 서비스들은 점점 SaaS 서비스, 뭐 오피스 365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IP로.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SD-WAN에서 DPI 기능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분하고 각각 터널별로 했던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도 구축을 하다 보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 저희가 시스코의 SASE 솔루션이 이제 네트워크와 이제 보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아이덴티 부분들이 서로 처음에는 다르게 시작을 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합쳐져서 이제 SASE 솔루션이라는 것을 이제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강점 자체가 저희가 이 제품들이 모두 다 나눠져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윤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기존에 이제 그 고객사 사용하시던 부분들이 사용하시던 환경에서 각기 다르게 동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네. 부분에서 이제 다른 솔루션들과 계속 POC라든가 디플을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트러블 슈팅을 해가지고 계속 고객의 요청을 이제 맞춰서 저희가 이제 제품들을 개발해 놨거든요. 이 부분들 지금 현재 합쳐져 있지만은 앞으로도 네, 사용을 굳이 뭐 저희 솔루션들을 한꺼번에 턴키로 네.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들은 이제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분들이 네. 하나하나 모듈별로 살 필요 없이 네. 실질적으로 저희 SD-WAN 이제 라이선스를 보게 되면 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시스코나 저희 부서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은 드릴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SD-WAN 그 구매를 하실 때 라이선스에 이 시스코 엄브렐라라는 요 기능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기본으로 포함이 네, 기본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스코 SD-WAN 그 다음에 시스코 엄브렐라 이런 사시 서비스들을 한 번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요즘에 네. 코로나 시대에 많이 이제 찾아가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웹엑스 세션이라든가 따로 이렇게 원격 화상회의 등등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예,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문이나 아니면 웹엑스나 뭐 온라인 또 다른 세미나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나마 고객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참으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저희 시스코가 기존에 이제 SD-WAN이라는 솔루션을 이제 거의 다른 벤더들보다 먼저 국내 또는 해외에 네. 디플로이를 했는데 이 디플로이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경험들이 노하우가 네. 있어요. 여기 윤팀장님 계시지만은 전문적인 파트너가 있고 또 가장 잘하는 벤더가 있고 이런 부분들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객들이 이제 사시라는 솔루션을 도입하실 때도 저희 시스코의 이제 그 SD-WAN 그리고 클라우드 시큐리티 엄브렐라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시스코 사시 서비스가 네. 어떻게 보면은 저런 SD-WAN 엣지부터 네. 이런 클라우드 보안, 그 다음에 어떻게 엔비디드 보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시스코의 최대 장점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다른 벤더들은 사실 이 부분들은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계속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렇죠. 이건 강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시스코 사시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그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시스코와 저희 구더스 쪽으로 컨택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